2021년 3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뉴욕치과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파노라마고요. 앞니가 조금 벌어져 있지만 정상 교합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2024년 8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3년 5개월 만에 내원하였습니다. 아래턱이 앞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원 이유는 앞니가 깨졌는데 떼올 수 없냐였습니다. 3년 전에 비해 아래턱이 앞으로 나온 건 전혀 모르셨고요. 관련 동영상은 저렇게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내용에도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보통 윗턱은 14살 때까지 자라고요. 보통 아래턱은 20세까지 자랍니다. 일반적인 교정은 치아만 이동하는 교정은요, 턱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혹은 그 성장이 미비하다고 가정하고 치아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턱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턱관절이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치아를 이동시키는 것이고요. 왼쪽 위처럼 이렇게 물리는 치아가 있다고 가정하면 교정을 통해 아래 치아를 좀 더 앞으로 이동시킨 것이죠. 이게 이상적인 교합입니다. 이건 턱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가정, 그리고 턱관절도 많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인데요. 근데 만약 아래턱이 자란다면 그러면 오른쪽 밑에처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상적인 교합이 안 되고 교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장 교정 말고 일반적인 교정, 치아만 이동하는 거요. 시작 시기가 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될까요? 보통은 맨 끝 큰 어금니가 맹출 중이거나 맹출했을 때 교정을 시작합니다. 그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교정은 턱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혹은 성장하더라도 미비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래턱은 20살 때까지 자란다면서요. 하악 성장은 일반적으로 20살 때까지 하지만 보통 가장 많은 성장을 하는 시기가 2차 성징 시기입니다. 키가 가장 많이 클 때 턱도 가장 많이 자란다고 보통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더 자라더라도 앞서의 성장 속도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치아의 이동으로 약간의 성장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 그 시기를 교정 시작 시기로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간혹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20살, 21살 때까지도 급격하게 자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정을 끝내고도 양악수술을 하는 경우가 정말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교정이 아닌 성장 교정, 1차 교정이란 무엇이냐? 상악이나 하악이 성장 중에 있을 때 그 성장 정도를 조절해 이상적인 상악, 하악 위치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악 수술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상악, 하악이 어느 정도 자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성장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경우 지금이라도 하악의 성장을 막는 성장 교정을 해야 할까요? 만약 여기서 하악의 성장이 멈춘다면 교정으로 이상적인 교합에 가까운 상태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성장을 계속한다면 교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성장 교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겁박 아닌 겁박을 하는 치과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무장 치과가 많이 저러는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도 의심이 드는지 정말 성장 교정이 필요한 상태인지 문의하러 뉴욕치과에 내원을 많이 하시는데요. 앞만 봐도 이렇게 될지 잘 모르겠어서 주변 교정 전문의한테 다 문의해도 주걱턱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의사마다 진단은 다를 수 있고 생각도 다를 수 있으므로 몇 군데 치과를 가보시라고 성장 교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정말 턱의 성장을 조절해서 양악 수술을 해야 할 케이스에서 안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보통의 안모를 가질 수 있다면 성장 교정은 정말 필요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전혀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다면 비용, 시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겪지 말아야 할 교정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투명 교정은 교정의 혁명 같은 것입니다. 저 장치를 하면 치아도 훨씬 덜 썩고 심미적으로도 좋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보면 일반 브라켓 교정에 비해 힘의 다양성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인비젤 라인으로 하다가 브라켓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이 예전에 비해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어린이의 경우 어른보다 양치를 잘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켓 교정보다는 투명 교정이 충치 측면에서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라켓 교정이든 투명 교정이든 수단이 다를 뿐이지 치아를 이동시키는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정의 부작용을 다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시간과 횟수로 해야 합니다.